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에게 실패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사람은 제대로 안 해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패는 매우 값진 경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고 경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균 창업 성공률은 2.5회, 최소 2회씩은 실패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잘 실패하는 법은 무엇이냐? 실패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일단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코인 투자나 아니면은 어떤 재테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 알고, 심지어 고수들, 그런 걸 되게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영상이나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따지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100원이었는데 얘가 뭐 8천만원까지 딱 올라가. 그럼 최고점 8천만원이야. 1원에 사서 8천만원에 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사실. 어느 시점에 가장 최고점에서 완벽하게 파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이제 돈의 가치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 자신의 원칙에 의해서 해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한 번씩은 다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 경험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약간의 실패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성공을 못하고 더 피곤해지고 준비하다가 제풀에 지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해결할 때는 창의성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습관,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기심을 가지는 거죠, 이 상황에. 그래서 실패 확률을 이렇게 하면은 좀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브르타나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의 공부법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코딩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가 두렵거나 실패를 한번 해보고 너무 과도하게 좌절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패하면은 진짜 정말 잘못되게 보고, 뭐 시험 성적 그거 좀 못 본다고. 나는 내가 10대들을 가르칠 때 제일 답답한 게 부모님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자신들은 이제 학교만 잘 나가면 어느 정도 괜찮은 시대에 살았던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작 그 이제 지금 시대는 사실은 학교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 그 이후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학교를 안 나와도 정말 다른 길들이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익숙해진 시대에는 사실 예전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에 정말 옛날에 그런 거에 갇혀서 이 점수, 그리고 이제 실패, 막 예를 들어서 100점 맞던 애가 막 70점 맞으면 실패 이거야.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창업하다가 실패하면 저 사람은 실패자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그런 사회적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실패라는 거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성공만 합니까, 사실.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갑자기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나름대로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게 핵심이죠. 배워서 그런 프로세스를 다시 겪지 않게끔 내 DNA에 뼈저리게 새기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피하겠어. 이런 게 핵심이거든요. 이건 인공지능에서도 굉장히 가진 핵심인데, 대부분 코딩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실패해본 거야. 코딩하다가, 이거 좀 못 짜네. 내가 빡대가리인가? 이틀 만에 이걸 못 짜면 난 빡대가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한 1년 뒤에, 그래도 코딩 한 번 다시 해보고 싶다. 다시 기웃기웃거리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보고 코딩 낭인이라 그런다 그러죠. 고시 낭인 보는 듯한 느낌? 고시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막 적당히 공부하고 막 이렇게 껄렁껄렁 대다가, 왜 그렇게 고시촌에 게임 고수들이 많은지. 와, PC방에 가서 뒤에서 보면 현란해. 겁나 잘해. 그리고 옛날에 그 사법고시 있을 때, 그때랑 지금은 행정고시랑 뭐 이런 거만 있겠지만, 근데 지금도 예전에 서울대 고시촌이 그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회사가 강남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처음에 자취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되게 싸요. 서울에서 가는 것 중에 제일 싸고, 그래서 그 당시에 100에 한 30에 관리비 다 포함돼가지고 산꼭대기 살았거든. 근데 거기 살았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느꼈죠, 많이. 여긴 고수들이 졸라게 많구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겁나 게을러 터진 애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고시 패스 빠르게 하는 사람들 6개월, 1년 사이에 바로 가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전 거기서 진짜 별의별 그런 걸 다 봐가지고 고시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야 뭐 회사 갔다 오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아마 그 한두 번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멘탈을 사회 통념적으로 실패를 되게 못되게 보고 잘못된 걸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더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그게 더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하면은 정말 잘못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 그거 고쳐야 돼 진짜. 아니거든. 그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시행착오 없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저는 상장이 있는 이런 섹션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제가 상장이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제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아무튼 다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깊이 있게 하면은 못한 게 없었고 웬만하면 대회 가서 상을 다 타오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분야인지는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개발할 때도 사실 뭐 여러 가지도 많이 받았고 아무튼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많이 받았죠. 학교상은 거의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특히 다 쓸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잘했어요. 나름 상고해서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 있는 대회는 웬만하면 다 당받은 거. 그 경쟁자가 별로 없어서 근데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뭐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것도 막 받고 아무튼 그랬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받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뭘 하든지 한 중상위권은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잘하고 싶어서 뭐 잘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내가 재능이 있든 없든 못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되게 끈기 있게요. 막 하루 종일해 그것만.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면 하루 종일해. 못하니까 짜증나고 실패하면 실패했다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특히나 엄마가 저를 잘 키우신 게 뭐냐면 제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안 짜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성격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실패하는 게 익숙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그러면은 이게 부모님이 뭐라고 해서 왜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냥 짱나. 근데 만약에 부모님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내 스스로 분에 못 이겨서 내가 더 잘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아이의 선택이지 부모님이 강하게 주입한다고 너 왜 한다고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막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막 안 하던 애가 갑자기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좀 답답한 거지. 근데 나는 그 모든 것은 그 아이가 어리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어릴 때 말고 너무 어릴 때는 부모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줘야 되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진짜 어른 못지않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거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학생 가르칠 때도 10대 때도 그 학생들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을 했던 편인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어? 뭐 만들고 싶어? 막 이런 거 지금도 똑같아요. 그거는 어떤 주제로 어떤 작품을 전개할 것인가 이거는 일단은 저는 추천 위주로 해주고 학생들이 주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가는 편이에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추천하는 편이고 이거 하면 이게 좋을 거고 이게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 그 다음에 취향은 네가 해. 회사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생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선택을 해서 실패가 있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만약에 어떤 회사가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별론 거야. 그래서 그 회사 안 가게 돼. 그러면은 학생들 시무룩할 때 있어. 아니 그 저는 상관없다고. 너는 한정판이고 넌 한 명밖에 없는데 너가 동시에 뭐 여러 회사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멀티스레드도 아니고 그냥 동시에 하나밖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좋게 될 수 있다. 오히려 의외로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잘 얘기하고 뭐 팀원들 간에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어서 싸울 때도 있어요. 싸우고 이제 팀원들이 찢어지기도 하고 뭐 그럴 때 이 친구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나는 뭐 회사 별로라는 금방 나오고 이런 성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회사 나오면은 마치 그 있잖아요. 뭐 이상한 그 외국 영화 보면은 이렇게 무슨 박스 들고 이렇게 나오잖아. 나올 때. 그러면서 막 진짜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연출하는데 그건 한국이 더 심한 것 같아.
근데 회사 나오는 거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거든, 사실. 근데 금방 나와서 딴 데 갈 수도 있고. 나는 되게 좋았던 적이 훨씬 많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실패라고 보니까 퇴사하는 것도 막 되게 못되게 막 얘기하고 실패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언론도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을 위해서 실패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실패 없이 완벽해지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 부작용이 나죠. 남들을 그대로 카피하려고 하는 거야. 실패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을 따라하는 거지 그 사람들 진짜 성공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안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잘할 거면 디버깅을 많이 해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그지같이 짜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는지를 보고 그게 선순환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선순환이 될 때까지 메타인지하고 기록을 남기고 내가 이런 부분이 좋고 나쁘고 그리고 내가 자꾸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의식을 하면서 코딩을 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중에서 효과가 제일 좋았던 게 살아남는 거거든. 결국에는 이게 그런 거랑 똑같아요. 랜덤처럼 내가 이제 한 뭐 10번 중에 5번 찍어서 넘어가기만 10번 중에 5번 던지면 맞는 다트 같은 게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50% 확률로 내가 지금 이게 성공할 수 있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생이란 걸 그렇게 랜덤하게 이게 실패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게 깔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뭔가 되게 실험적인 걸 할 때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이게 무조건 100% 좋진 않은데 근데 난 되게 좋은 것 같긴 해 얘들아. 근데 이게 그런데 문제가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기는 해.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학생들한테 새로운 커리큘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했을 때, 그리고 그게 확신으로 바뀔 때 취업에서 좋은 결과로 바뀌어서, 더 좋은 방향성을 가고, 이렇게 갈 때, 그때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그럴 때 도입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좀 이거는, 이게, 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 좀 뭐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하긴 해요. 근데 꼭 힘들다고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어쨌든 여러가지 측면에서 계산을 하고 그렇게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이제 코딩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회사에서 절대 비판받고 싶지 않아서 되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막 정말 그 코딩하는 거 자체를 두려워하고 노이로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실패가 왔을 때도 너무 과도하게 좌절을 해버리니까 지금 한 번에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뭔가 잘하려면 정말 패배를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스타크래프트를 좀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아무튼 동네 대회에서는 1등 많이 했고 동네 대회 말고 그냥 이렇게 좀 큰 대회는 뭐 나름대로 중학생 때였는데 그렇게 구 단위 대회에서는 좀 그래도 상을 좀 탔었거든요. 상금도 좀 많이 받았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제 첫 경험을 얘기해 주자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계속 졌어요. 한 100패 넘게 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짜증나서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지. 아씨 왜 자꾸 지지? 물론 못하니까 졌겠지. 근데 한 100패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승률이 계속 오르는데 일반 공방에서는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승률을 보였어요. 거의 한 90% 이상의 승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패를 하고 나니까 지는 패턴을 다 외운 거야. 이렇게 하면 지더라. 이렇게 하면 지더라고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점점 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그냥 습관처럼 하던 대로 빌드를 쓰면 안 돼요. 이게 이번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심리나 상대방의 종족이나 아니면은 이 맵에서 보여지는 이 맵 분석도 필요하고 되게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느낌적으로 아무렇게나 막 하면 사실은 생각 없이 그 프로게이머가 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프로게이머 된다는 게 아니고 그 개발자도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코딩하는 사람들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 롤 같은 경우도 뱀픽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게임 시스템이 패치가 돼서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은 피지컬이 되고 다 되는데 보통 이런 분석하는 건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게 다 잘 되는 선수가 페이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되게 하려면 이게 정말 이 코치진이나 감독들의 분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종합적으로 극단적으로 모여가지고 되는 거고 이건 축구도 마찬가지고 정말 대부분의 이런 스포츠 이제 승부가 중요한 스포츠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실패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안 되네. 그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다. 이 챔피언은 이런 것처럼 이 빌드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막혀버리네.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렇게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고쳐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맛있는 음식 안 생기고요.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고기에 잡내가 나네. 그럼 이렇게 고기를 삶으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리도 느는 건데 왜 도대체 실패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유난히 이제 코딩에서는 내가 조금 못했다고 해서 나 재능이 없네 이러는데 코딩에 특별한 재능 없어요. 특히나 기초 레벨에서는 재능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기초 레벨은 누구나 처음 해보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누구나 힘들어해요. 근데 그런 어떤 최소한 그러니까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되게 오래 시간을 투자한다면 보통은 기초 레벨은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니까요. 아무튼 실패는 개발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멘탈 잡고 하시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실패 없이 성장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진짜요. 그건 말이 안 돼. 제가 뭘 해도 저는 실패 투성이었던 사람으로서 진짜 말이 안 돼요. 저는 지금에야 뭐 코딩 교육은 제가 17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완벽해 보이는 거지. 제가 1, 2년 차 뭐 정말 좌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친구는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지,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았고 제 나름대로 굉장히 실패가 많았던 게 이 분야입니다. 지금 17년 동안 시행착오 많이 하고 경험도 참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실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읽어놓은 그 결과물만 봤을 때 되게 멋있지만 그 사람들이 저는 사실 뭐 이게 유튜브 하기 전에는 주목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그 개발자이긴 한 회사에선 주목을 많이 받았으나 그래봤자 뭐 그 구성원 내에서 받은 거고 그냥 지나다니면 그냥 일반 개발자지 뭐, 개발자도 아니고 그냥 찐따지 뭐, 돌아다니는 안경 여드름 돼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야 이제 지금 제 모습만 보시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되게 코딩 교육을 되게 되게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정말 제가 20대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 정말 많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뭔가 이렇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건 안 돼! 이러면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실패하는 거 그냥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잘 실패하세요. 잘. 그러다 보면 진짜 잘해집니다. 저 믿고 해보세요. 재능 같은 거 없다고 일단 생각하고 무식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공하실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